전 세계적으로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폐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 늦게 발견이 됩니다. 우리나라 2021년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암 사망률 1위가 폐암입니다. 폐암의 대표적인 원인은 흡연이죠. 하지만 해마다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폐암 환자 중 비흡연자가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특히 여성 폐암 환자 중에서 비흡연자 비율은 무려 90%에 이릅니다. 폐암은 흡연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이나 생활매연 등 수많은 원인이 존재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무심코 사용했던 이것이 폐에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조리휴입니다. 고온에서 튀김이나 볶음 구이를 할 때 나오는 연기를 조리휴이라고 하는데 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2015년도에 이미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는 1급 발암물질을 규정하였습니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한 연구 결과에서는 조리휴이 폐암 발병 위험을 최대 3배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2023년 1월 11일 미국서 사용되는 가스레인지 판매 금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및 미세먼지가 방출되니까 이게 호흡기, 심혈관에 해롭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지해야 된다는 취지라네요. 주방에서 요리 중 이러한 요리는 다양한 폐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미세먼지주의보 발령하는 기준이 90마이크로그램인데 밀폐된 주방에서 고등어를 구울 때 25배, 삼겹살은 15배, 달걀 후라이 같은 경우에는 12배, 심지어 볶음밥도 2배 이상의 초미세먼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굽고 튀기는 걸 통해서 초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암물질이 나오는데요. 모두들 알고 계시는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는 일단 접어두고요. 아크롤레인이라는 성분은 식용유를 고온으로 가열할 때 생성되는 화학물질로 담배 연기와 자동차 배기 가스에서도 발견되고요. 다원방향족탄화수소 PAH는 고기를 그릴이나 바비큐와 같이 고온에서 조리할 때 발생합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음식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성됩니다. 이것들에 노출되면 호흡기 염증, 폐암 등 건강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또한 음식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작은 입자들인 밀입자 물질은 조리 중에 각종 재료가 타면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나 벤조피렌, 다원방향족 탄화수소 등 1급 발암 물질들이 엉겨붙어 공중에 떠다니다가 폐 속의 폐포에 흡착하여 암 등 각종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유해한 조리휴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려면 조리 중에 적절한 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가 끝난 뒤에도 최소 5분에서 10분 이상 주방 후드를 틀어놓거나 창문 등을 열어서 실내에 남아있는 조리휴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식을 튀기거나 굽는 것 대신 찜이나 조림 등으로 요리 방법을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폐암 원인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자주 사용하는 헤어스프레이, 방향제 스프레이 제품들인데요. 스프레이에 들어있는 그 용액 자체가 입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초미세먼지처럼 폐에 깊숙이 들어가서 다양한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에어로졸 스프레이에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면 다른 화학 물질과 반응하여 오존이나 밀입자 물질과 같은 유해한 2차 오염 물질을 형성할 수 있으며 휘발성 유기 화합물에 장기간 노출되면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스프레이 하실 때에는 꼭 환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냄새 제거하신다고 휘발성 방향제라든지 향초 키시는 분들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 또한 그 자체가 또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를 유발한다는 거죠. 향기를 일으키는 제품 대부분에는 리모넨과 프탈레이트라는 화학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공기 중에 분출되어 오존에 노출되면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체내 염증이나 간독성 등을 일으키며 폐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프탈레이트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며 동물 실험에 의하면 간이나 신장, 심장폐, 혈액 등의 암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 만약 사용하시게 되면 꼭 환기하시는 게 좋아요.
향초를 끌 때는 발암물질이 최악으로 나오는 검은 연기가 나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서 끄던가 촛농을 흘려서 끄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세정 및 소독제로 쓰는 락스입니다. 락스는 악취 제거나 세균 박멸 등 욕실이나 주방에서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는 만능 세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락스의 주성분인 차염소산나트륨은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와 같은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그들을 죽이는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차염소산나트륨은 유기물질과 만나게 되면 염소가스 및 트리알로메탄이라는 성분을 만들어내는데, 트리알로메탄은 일단 체내에 들어오면 지방세포에 축적되며 DNA 변형 및 면역성 저하를 일으켜 방광, 췌장 등의 암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염소가스를 흡입하게 되면 기침이나 천식 등의 폐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심하면 폐암 발병률까지 크게 높이게 됩니다. 특히 차염소산나트륨이 뜨거운 물과 만나게 되면 더욱 많이 염소가스를 발생시키고, 또한 이 염소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환풍기만으로는 배출이 어렵고 바닥 청소 시에는 더 많이 흡입하게 됩니다. 바닥 청소할 때 무릎을 굽히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염소 가스를 흡입하게 되어 어지러움 및 메스꺼움 등을 유발시키고 호흡 곤란 증상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락스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 안전수칙을 꼭 기억해 청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물로 희석해서 사용하고 환풍기는 물론 출입문까지 개방해서 환기시키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반 세제와 섞어서 사용할 시에 세정력이 더욱 좋아질 것 같아 많이들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 또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락스와 세제를 섞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치명적인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됩니다. 실제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의 직원 식당에서 30대 조리사가 락스에 세제를 섞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폐 건강에 유해한 상황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맛있는 튀김, 고등어 굽는 요리, 스프레이, 락스 등 유해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중요한 것은 환기가 되겠네요. 일상생활 하시면서 보통 환기는 밤, 새벽에는 온도가 떨어지면서 대기가 안정되기 때문에 미세먼지들이 지면에 쌓여 저녁보다는 낮에 적어도 10분씩 한 3번 정도 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